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작년 초등교육과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듯 초등교육과 지망 학생들은 수시 지원 카드 대부분을 초등교육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초등교육과 입결을 한 콘텐츠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과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읽으실 이번 콘텐츠의 초장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하나 사실 초등 임용이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교육대학교의 입결 및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어 초등교육과 지망 수험생들이 들어오면 한두 번쯤 만류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입시에서 종합대학교 타 전공에도 시선을 돌려 지원 카드를 쓰고 또 합격하더라도 결국에는 고민 끝에 초등교육과를 선택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본 것에서 알 수 있듯 초등교육과는 특히 수시 입시에서는 매니아층이 정말 확고한 전공으로 우려하시는 것만큼 입결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국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근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면서 각 교육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여러 전략을 꾀하고 있는지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초등교육과 수시 전형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전국 13개 초등교육과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다루었으니 이를 읽어보시고 오늘 콘텐츠에서는 몇 가지 핵심 변화 사항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초등교육과 수시 입시에서 진주교육대학교는 전형 방법을 1단계는 서류 100%로 2.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계형 면접 전형에서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류형 전형으로 아예 전환해버렸습니다.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순천교육대학교는 일찍이 모든 수시 전형을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류형 전형으로 통일하여 단계형 면접 전형이 주류인 초등교육과 입시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함과 함께 특히 면접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이 용이해졌습니다. 최근에 교육대학교들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충원 합격이 지원자 전체에게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일괄합산 전형과 달리 단계형 전형에서는 충원 합격 번호를 줄 수 있는 인원이 1단계 선발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에서 등록률이 30%,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의 등록률이 14%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주교육대학교는 등록률이 낮은 학생부 종합 배움 나눔인재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했고요. 방금 말씀해드린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이나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배움 나눔인재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전국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일반 전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나 경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거지역 인근인 교육대학교에 진학하여 또 해당 지역에서 초등 임용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등록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여러 교육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원을 이동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인원을 줄여 학생부 종합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으로 이동시켰는데 해당 전형은 전남 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5년 이상 무조건 복무를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합격에만 급급하여 성급히 지원을 하시기보다 이러한 조건도 면밀히 살피셔서 지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도 일반 전형인 학생부 종합 참스승 전형이 인원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전주교육대학교도 일반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인원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청주교육대학교도 일반 전형인 학생부 종합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인원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동시키며 실질적인 수시 모집 등록 인원을 늘리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여 수시 모집 메인 전형을 해당 전형으로 이동시켰고 서울교육대학교는 가히 초등교육과 입시에서 면접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학생부 종합 사양인재 추천 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해당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전국 초등교육과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시고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이 3명에서 고3 제적 인원 기준 3% 이내로 변경되어 대부분의 경우 한 학교에서 추천 가능한 인원이 늘어난 사항,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할 시에는 등급합 조건을 2등급 완화해 주던 것을 폐지하여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다소 까다로워진 사항 또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국 초등교육과의 성비 적용 여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교육대학교가 여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전에는 교육대학교들에서 남학생의 선발 비율을 20%에서 40% 정도로 유지하였는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학생이 부족한 것을 떠나 교대 지원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성비 제한을 점차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는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의 성비 제한 조건이 폐지되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청주교육대학교 역시 성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2025학년도에는 광주교육대학교 역시 성비 제한 폐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점은 오늘 이 콘텐츠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및 3개 종합대학교 초등교육과의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활용해 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전국 초등교육과가 13개나 되는 만큼 각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입결 자료도 상이해서 따로 편차는 계산하지 않았으며 부산교육대학교는 아마 최종 등록자 50% 내신 컷 성적으로 보이는 최종 등록자의 중간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학 어디가 측 입결 자료와 미묘하게 달라서 최종 등록자 50% 내신 컷 성적 및 70% 내신 컷 성적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통일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국 초등교육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입결 자료입니다. 자료는 순서대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 컷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각 초등교육과 전형을 정리한 자료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초등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은 2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선발하여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 컷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하고 종합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중 가장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서울교육대학교, 그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순서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물론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육과이기도 하고 원래 인기가 많은 영향도 있지만 초등교육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보통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합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와 다른 초등교육과 간 입결이 꽤 차이나는 편인데 다른 초등교육과는 전체 초등교육과를 놓고 봐도 선호도가 꽤 높은 초등교육과이지만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경우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도 위치이기도 하고 선호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청남 지역인재 전형은 2023학년도에 모집을 처음 실시했는데 지원 인원 44명이 학생부 내신 등급 평균은 3.05로 상당히 다양한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고 충원 합격 인원도 3명이었으니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청남 지역인재 전형에서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많이 완화되었으니 올해는 초등교육과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청남 지역인재 전형 전반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도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완화하여서 조금은 입결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울교육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지원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원 인원이 줄어들면 절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인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결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면접의 비율도 10% 늘어나서 지난해보다는 내신 성적의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초등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에서 모집 인원은 123명으로 그대로이나 지원 인원은 1212명에서 763명으로 비단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뿐 아니더라도 지원 인원이 많이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 최근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와 맞물려 해당 내신으로는 학생들이 초등교육과보다는 다른 대학 및 다른 학과를 쓰려고 해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등교육과 중 선호도가 거의 최상위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도 이러하니 다른 지방교육대학교들이 사정은 더욱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전국 초등교육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자료입니다. 자료의 순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입결과 내신 스펙트럼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는 초등교육과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운영하는 교육대학교들도 많은 등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입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이 가장 높은데 거의 매년 입결이 최상위에 해당하던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올해부터 폐지되었으니 그에 따라 해당 전형에 주로 지원하던 3년간 초등교육과를 꾸준히 지망하고 내신도 높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대학교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도 등록률이 낮은 몇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강원 교육인재 전형이 입결을 보시면 해당 전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괄합산 전형이기도 하고 지역인재 전형이기까지 해서 사실 이월되기가 쉽지 않은데 29명
전형의 인원이 정시로 2월되었습니다. 이는 춘천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입결 자료에서 학생부 종합 강원교육인재 전형이 최종 전형 석차가 63등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63명으로 애초에 최저 합격 번호를 받은 인원부터가 7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 번호를 더 주고 싶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 없어서 추가 합격 인원이 0명인 것이고요. 사실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12등급 이내 탐구 도과목 평균으로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준은 아니기는 한데 강원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버거워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거나 단계형 전형인 경우에 충원 인원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와 1단계 합격자 사이에서 돌고 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2월되는 시기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은 모집 인원이 40명인데 최초 합격자가 28명에 충원 합격 번호도 부여하지 않아서 최종 등록자는 8명이라는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교육대학교의 입결이 하락했고 신입생 선발이 난항을 겪는다고 해서 전주교육대학교가 설정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을 뽑는 일은 없다는 전주교육대학교의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 교대 입결 하락에 따라 합격만을 노린 스나이핑 지원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는 아예 모집 요강에 1단계 서류평가 점수 500점, 2단계 심층 면접 200점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기도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그러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지원 인원이 2022학년도 11,740명에서 2023학년도 1,069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대학, 특히 지방소재 교육대학교에서 입결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19명 줄이면서 수시 2월 인원을 줄여보고자 했는데 등록 인원은 35명으로 2022학년도의 42명보다 더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입결이 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없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제외하고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오른 초등교육과 모집 전형은 모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4학년도에 여러 교육대학교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모집 인원을 확대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경인교육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어 해당 전형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 본인이 지원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2개년 수시 전형 변화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전형 구성상으로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으로 전환되며 어떻게 보면 두 전형이 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이 입결을 참고해서 1점 초반부터 2점 중반까지의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고려해보실 것 같은데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은 몰라도 최저 성적은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만큼 뚫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과 100%로 1단계 선발 인원을 자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 이전이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 후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노리고 전형에 도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2024학년도부터는 면접 방식이 비대면 영상 업로드 형태로 진행되어 물론 11월 3일 면접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보다 면접의 중요성 및 비중이 줄어들 것이니 면접을 통해 내신을 뒤집는 케이스도 드물겠죠. 1단계 합격 컷이야 매년 지원자에 따라 달라 이를 예측할 수는 없고 1단계 합격 이후에는 사실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11등급 이내 탐구상위 한 과목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관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등급 상향 등 기준을 적용하던 2023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청람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11.6%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충원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합격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니 해당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1단계 합격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초등교육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